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4년에 의사 선생님들이랑 치료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치료교육 강좌의 일부입니다. 네, 이게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인지학적 접근인데요. 상당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위 비정상성에 대한 슈타이너의 시각,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연결, 또 카르마 개념, 마지막으로 그의 치료 접근법 중 한 가지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슈타이너는 단순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딱 나누는 걸 넘어서려고 했어요. 아이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배경, 또 육체적인 상태, 그리고 그 아이의 카르마 있잖아요. 네네. 전생에서의 경영이나 과제 같은 거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이 강연은 아무래도 인지학의 기본적인 틀에 좀 익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요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비정상성에 대한 슈타이너의 생각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회 통념이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슈타이너는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아이의 잠재력이나 독특함, 심지어는 천재성 같은 것까지 억누를 수 있다고 본 거죠. 음, 중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깊이 관찰하는 거였어요. 사실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은 없다고 봤고요. 누구나 조금씩은 불균형이나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그의 관점이었죠. 아, 관찰을 통해서 본질을 보려고 했다는 거군요.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생명력을 주는 에테르체라던가 네, 그렇죠. 감정을 담당하는 아스트랄체, 그리고 개별적인 영혼인 자아, 이런 걸로 구성된다고 봤잖아요. 이런 요소들의 상호작용하고 발달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그는 아이의 발달 어려움이 단순히 현재 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생의 경험, 그러니까 카르마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카르마요? 예를 들면 과거 생에서 세상과 충분히 관계 맺지 못했던 영혼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할, 어쩌면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아, 스스로 몸을 선택한다고요? 이게 약간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걸 그냥 숙명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스스로 설정한 발달 과정 같은 거라고 봤어요. 아하, 과제요? 그래서 치료 교육은 단순히 증상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카르마적인 여정에 함께 하는 거다. 슈타이너 표현을 빌리면 신들의 작업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아주 깊은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 신들의 작업에 개입한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표현이네요. 이런 관점이 실제 아이들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여러 사례 중에 특히 그 9살 소년 이야기라 좀 인상 깊던데요. 네, 그 아이요. 말하고 걷는 게 좀 늦고 손말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또 집중력이 부족하고 입을 약간 버리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네, 슈타이너는 이걸 인지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쪽의 신경감각 체계가 좀 약해서 팔다리랑 관련된 신진대사 체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숨을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 비소목욕 같은 거요. 현대 의학 관점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방법도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그 비소목욕은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을 담당하는 몸이 육체와 좀 더 잘 결합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의도였어요. 아, 그리고 약한 머리 체계를 보완하고 신체 전반의 조화를 돕기 위해서 뇌하수체 분비물을 활용하기도 했고 또 소련의 과일산을 포함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까지요? 네,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뜨개질이나 그림을 통한 쓰기 교육 같은 예술 활동 요법도 같이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개별적인 치료법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 육체적 상태에 대한 아주 깊은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처방됐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총체적인 접근이네요.
단순한 증상 치료가 아니라 정말 아이의 존재 전체를 보고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치료 과정에서 교육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치료 교육자의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나 책임감, 그리고 영적인 통찰을 얻으려는 노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치료 과정 자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교육자 스스로가 뭐랄까 치료의 도구가 되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슈타이너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신체, 영혼, 정신이 다 연결된 존재로 보고 또 종종 카르마라는 더 큰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거네요. 확실히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은 그거예요.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깊은 관찰, 그리고 교육자 자신의 끊임없는 내적 성장, 또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봅니다. 슈타이너는 현대 문명이 우리를 점점 더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타고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어쩌면 그의 거의 100년 전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